저는 바이오넥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형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까 이영균 박사님 앞에 이제 AI 그 과학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AI 과학자 중에서도 바이오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그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했던 경험들, 그리고 최근 트렌드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그 오픈AI CEO인 그 샘 알트만이 그 AGI 5단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가 저희가 쓰고 있는 챗 GPT 같은 형태고, 두 번째 단계가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뭐 LG AI 연구원이라든지 엑사온이라든지 네이버 하이퍼크로백스, 뭐 업스테이지의 솔라도 다 이제 리저닝 기능이 가능해졌는데, 이제 사람처럼 추론하는 체인 오브 소트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처럼 깊게 사유하는 방식의 리저닝 가능한 모델들이 이제 레벨 2 단계라고 하면은, 레벨 3 이제 에이전트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 이용균 박사님도 이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제 근데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게 MCP 프로토콜이라는 표준화가 작년에 엔스로픽이 이제 발표를 하고 거의 안 쓰다가 올해 초에 이제 커서 AI가 표준화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이제 표준화하면서 유명해졌고 많이 쓰다가, 최근에 이제 구글 A2A라고 해서 에이전트 프로토콜도 나오고 이러면서 많이 쓰게 됐는데, 곧 네 번째 단계로 또 넘어갈 것 같아요. 이제 이노베이터,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100년에 한 번씩 이게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사람이 아닌 AI가, 고도화된 AI가 해결할 거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의 에이전트가 아니라 멀티 에이전트가 큰 문제를 해결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쪽이 이게 복잡하고 난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어떤 이노베이터가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뭐 마지막 단계죠. 오가나이제이션, 어떤 조직화, 어떤 기관이라든지 회사에 이제 인간 과학자들, 사람이 이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다 교체하는 그런 단계를 말을 하는데, 이 단계는 뭐 제프리 힌턴 교수는 10년 더 걸릴 거라고 그러고, 샘 알트만은 2, 3년 걸릴 거라고 하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죠. 일단 제가 이제 대전의 생명공학연구소에 있을 때 그 NGS라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스 휴먼 지놈 프로젝트 때 유전체 지도를 만드는 기술이 엄청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이 기술을 이용해서 그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있을 때 발표를 했습니다. The First Korean Genome이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때 30억 쌍의 유전체 지도를 전 세계 5번째로 완성해서 이제 한국인 최초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The First Korean Genome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 때가 2007년도였습니다. 그때 전 세계 5명이었고 한국에서는 1명의 유전체가 있었는데, 현재 한 3천만 개의 홀 지놈 데이터가, 이런 유전체 지도가 완성이 됐고, 그 데이터를 읽어서 최근에 구글 딥마인드 팀에서 그 작년에 알파폴드로 노벨상 받았던 그 팀이 알파 지놈이라는 걸 또 발표를 했어요. 이 데이터를 학습해서 유전체 패턴을 찾아낸 거죠. 이거 하려고 제가 20년 동안 쎄빠지게 일을 했는데 못 찾았는데, 구글 딥마인드 팀이 이거 누군가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발표를 했고요. 아마 노벨상 또 받으면 이게 받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개의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패턴을 찾아서 어디가 익스프레션 되고 어디가 조절하는지를 인간과학자는 실험에서 막 찾았는데, 이거를 그냥 시퀀스 패턴만 가지고 찾는 모델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시작하고, 구글 딥마인드는 거의 2달에 한 개씩 바이오 쪽에 계속 모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쪽 분야가 어렵고 문제 해결을 하면은 이제 다른 문제든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자료가 10년 전 자료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장표를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있는데, 왜 가지고 있냐면은 그 10년 전에 작년에 토론토 대학의 노벨상 받았던 그 제프리 힌턴 교수 제자인 브랜든 프레이라는 분이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4대1로 이기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 회사를 만듭니다. 딥지노믹스라는 회사를. 그러면서 이 IR 자료에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10년 전에 알파고가 이제 바둑 정도 뜨는 수준이지만 10년이 지나면은 그때도 바둑을 두겠냐? 아니다. 사람 질병을 고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체를 딥러닝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어떤 질병의 패턴을 찾는, 완벽하게 해결하는 시대로 전환될 거다. 슈퍼휴먼 AI 시대가 오면, 아니야 다를까 10년 지난 올해, 그때가 2016년이었거든요. 딱 올해부터 이제 그런 모델들이 발표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 젠슨 황은 3년 전부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계속 발표를 해요. 이때는 주가가 막 올라갈 때도 아니었거든, 3년 전에. 전 세계 최초로 바이오 분야의 맥락을 이해하는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도 이제 바이오 니모라는 파운데이션 모델도 발표를 하고, 여기 이제 영상에 보면은 이분한테 이제 아마 음성이 안 나오긴 한데, 이분한테 이제 다시 대학생이 되면 어떤 일을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럼 당연히 IT 쪽, AI 쪽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했는데, IT, AI 하면 안 된다고. 이미 그건 끝났다고. 자기들이 보니까 모델들이 이미 커서에라든지 코팔럿 같은 게 소스 코드를 제너레이션하고 이미 그때 1년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판교에서 저희 개발자 뽑으려면 너무 어려웠거든요. 연봉을 8천 1억 줘도 신입 뽑기 어려울 그때인데 그런 얘기를 해서 믿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사실은 판교 보면 주니어 개발자 안 뽑거든요. 본 거죠, 그 패턴들을. 그러면서 생명과학을 하라고, 이제 복잡한 생명과학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파운드리라든지 어떤 GPU 그다음에 그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계속 바이오텍에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그 2025년 10대 바이오 유망 기술이 이제 생명과학 연구소에서 생명공학 정책센터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4개가 AI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제 생성 AI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술인데, 그 첫 번째 이제 하나의 사례로, 이제 국내 기술 사례로 제가 이제 이전에 있던, 지금 창업한 지 한 11개월 됐고 이전에 한 15년 동안 같이 근무했던 테라젠 바이오라는 곳에서 그 서울대 병원하고 카카오헬스랑 같이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나이파 사업으로 같이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오픈 소스의 증가를 느꼈습니다. 이 과제가 이제 그 서울대 희귀질환의 센터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나오면은 그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치료약이 없어요, 돌연변이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서울대 전공의 의사들이 논문을 다 뒤져요. 싹 다 뒤져서 어떻게든 부모님들한테 솔루션을 제공해 주려고, 치료 솔루션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방에는 그걸 못 하는 거죠. 서울대 전공의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그런 걸 하는데, 전공의가 없기도 하고 그렇게 수준이 높은 그 프로토콜, 그런 논문을 보는 방식도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서울대 전공의 수준의 논문을 뒤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 해서, 사실은 챗GPT 나오기 전에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잘 안 되죠. 이제 그 전공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한 2년 동안 삽질하다가 거의 안 되다가 마침 챗GPT가 나온 겁니다. 이제 저런 모델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해보니까, 챗GPT 써보니까 대충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언제 나오지? 그 오픈 소스로 안 나오나 했는데, 조금 있다가 메타에서 라마 모델이 딱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첫날 다운로드 받아서, 안 그래도 저희가 5만 건의 문헌 자료를 그 인스트럭션 튜닝 할 수 있는 Q&A 세션으로 500만 건 데이터를 이게 만들어 놓고 있어서, 딱 나오자마자 학습해서 이제 파인 튜닝 해가지고 했더니 전공의들이 깜짝 놀랐더라고요. 자기 정도 수준의 논문을 읽을 수 있는, 자기 대체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에서 플랫폼 올리고 6개월 만에 프로젝트를 끝냈거든요. 2년 동안 삽질하다가 6개월 만에 끝낸 거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사실 NCBI 펌메드의 바이오 관련, 의생명 관련된 문헌이 4천만 건 있고, 의과학 교과서가 저작권이 풀린 게 3만 건 정도 됩니다. 그걸 다 읽으면은 서울대 의사 100명보다 더 똑똑하겠네. 예. 근데 의대를 졸업하는데 6년 걸리는데 우리는 6주 만에 졸업시킬 수 있겠는데, 이걸로 사업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바이오넥서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지금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그록 같은 방식은 텍스트 기반의, 뭐 제미나이 3.0이 나오면 멀티모달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멀티모달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멀티모달로 학습해야 되고 대규모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동화책 보면서 글자를 깨우치듯이 이미지랑 텍스트랑 같이 읽으면서 똑똑해지듯이 이 모델들도 그렇게 똑똑해야지 바이오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전체, 단백체, 임상 기록들, 영상 기록, 한 사람에 대한 유전체 정보, 임상 정보를 다 해석하고 분석해서 학습해서 그걸 이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갈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로샷, 푸샷 추론, 창발적인 어떤 결과들을 아까 가설들, 후보물질, 신약 개발의 후보물질들도 찾아낼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어요. 뭐 엔비디아, 구글, 딥마인드뿐만 아니라 메타, 그다음에 아커 연구소, 최근에는 그 TX 젠마, 매드 젠마라고 해서 구글 딥마인드에서 계속 발표를 하는데, 이게 논문이 작년에 나왔었는데 보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뭐
700개 멀티모달 데이터를 읽어서 그 신약 개발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면서 66가지 태스크를 쏘타급으로 해결했다면서 발표를 했는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실제로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실제 저희가 스마일스 화학 구조식을 놓고 뭐 이게 BBB 이게 내장막을 통과하는지 예측해봐 했더니 예측을 해요. 통과한다고. 한 번도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패턴을 찾아서 창발적으로 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보2 같은 경우는 아크 연구소에서 개발한 건데 구조계 염기서열을 학습해서 진화의 맥락을 이해, 지표 한 3,000개를 한 1년 동안 써가지고 학습을 시킨 건데 깜짝 놀래요. 특정 유전자 하나를 반을 잘라서 집어넣고 반을 생성하라고 하면은 반을 생성해요. 시퀀싱 하지 않았는데도. 근데 그 서열은 그 블라스트 같은 호모 리서치를 해서 찾아보면은 자연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하지만 가장 가까운 유전체랑 한 1% 정도 다른 그러니까 구조와 기능은 유지되는데 서열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 이용해서 최근에 한 달 전에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전부 다 눈이 뒤집을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박테리아를 죽이는 바이러스를 만드는 걸 이걸로 만든 거예요. 250개를 만들고 그걸 합성해서 실제로 박테리아 파지라는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뿌려봤더니 16개가 작동이 한다는 걸 본 거죠. 자연상에는 어떤 바이러스보다 강력하게 박테리아를 죽이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컨택 사이즈를 길었는데 그걸 줄였어요. 5,000개만 읽게끔. 이게 길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3만 베이스 페어인데 그것도 합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5,000개 정도로 해서 박테리아 파지만 박테리아만 죽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엄청나게 이 바이오 쪽에 이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맥락을 이해하는 쪽으로 좀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제가 작년에 초에 그 심천에 그 중국 그 BGI라는 곳에 가서 이제 촬영한 겁니다. 이게 유전체 시퀀싱을 제가 할 때만 해도 한국에서 처음 할 때 3억 정도 했거든요.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4조 원 들어갔고요. 뚝뚝뚝 떨어져서 100불까지 떨어졌는데 그 제품을 중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AI까지 탑재해서 클로저 루프 형태로 자동으로 쫙 파운더리까지 연결해서 돌아가게끔 시퀀싱을 하는데 이 장비가 하나 돌아가면 700명의 유전체가 한 번에 생산이 되고요. 이게 10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공장으로 만들어 전 세계 유전체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고요. 모든 시스템을 자동화시켜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개입 없이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실험은 기계가 못할 거야, AI가 못할 거라 그러는데 실험까지도 AI가 다 합니다. 로봇이. 그래서 그 바코드 따라가서 그 DNA가 담겨 있는 튜브를 열고 그게 DNA 뽑아서 QC하고 라이브를 만들어 시퀀싱까지 하고 후드문까지 딱 닫고 실험 딱 종료시키는 것까지 다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제 완전히 AI가 탑재돼서 이제 가설을 세운 게 실험까지 되게끔 하는 거를 한다라고 작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중국이 여기까지? 그런데 진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행정명령을 제일 먼저 과학 쪽에 때려넣는데 그게 이 회사입니다. 바이오 행정명령을 이 BGI에 제일 먼저 날렸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수입 못하고 유럽도 이제 이 장비를 수입 못하게 막았는데 유일하게 어떤 기술 중에 이제 바이오 쪽 이 유전체 시퀀싱하는 파운더리 기술이 미국보다 더 빨리 지금 중국이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그 진코 바이오웍스도 그 재무제표 보면은 그 한 해 1,000억 정도 클라우드 비용을 씁니다. 뭘 쓰나 봤더니 알파폴더를 계속 돌리더라고요. 작년에 노벨상 받은 알파폴더를 왜냐 봤더니 프로테인을 계속 구조를 예측하고 그걸 합성해서 SS를 쌓아놓는 거죠. 실험 검증까지 해가지고. 근데 전 세계가 모아놓은 그 단백질이 한 50년 동안 전 세계 인류가 과학자들이 모아놓은 게 2억 4천 개인데 진코 바이오스 혼자 27억 개, 10배에 해당하는 프로테인 데이터를 동정해서 모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AI로 찾았는 단백질 구조를 실제로 합성해서 기능이 워킹하는지 확인해서 랩 데이터 에이저 서비스, 즉 데이터, 실험 데이터까지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제약사들한테 제공하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신약 개발이 되는 형태로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그 대전에서 그 바이오 파운더리 이제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 보건산업진흥원 아로파이치라고 해서 그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한 바이오 분야의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하는 거를 선정이 됐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어필됐던 거는 전 세계 바이오 관련된 데이터를 다 끌어모아서 학습하겠다.
이렇게 제안했더니 이게 먹힌 겁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전문 의학 서적이 한 3만 권 정도 되고 펀메드 논문이 4천만 편, 전 과학 문서들 뭐 이렇게 해보니까 한 5조 개, 5.5조 개의 토큰 사이즈가 되고 그게 학습하면 200빌리언짜리 이제 파라메터의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뭐 퀄리티 체크하고 뭐 저작권 문제 해결하면 한 2조 개 정도 문헌 자료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님하고 이제 이야기가 돼서 지금 30비짜리 솔라 프로2로 이제 파인 튜닝 하고 있는데 곧 이제 12월 되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지금 참여하고 있어서 업스테이지가 그게 120비짜리 모델이 나온다고 해서 12월 되면 이제 그 모델로 컨티뉴어스 프리 튜닝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그러니까 GPU로 엄청 지금 저희가 지금 이 과제로 이제 확보를 하고 있고 여기 잘 돼서 올해 내년 초까지 완료가 되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해서 UK 바이오뱅크라든지 UK 바이오뱅크가 엄청 유명한 데이터인데 50만 명의 영국인들 대상으로 20년 동안 팔로우판 임상 데이터가 다 모아져 있어요. 이게 이 데이터를 모으는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도 엄청 들었거든요. 수조 원을 들어서 지금 데이터를 모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1000가지 질환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델파이라는 그 EBI에서 이완 버니 그룹에서 발표를 네이처에 논문 냈는데 2달 전에 논문 나왔어요. 근데 그 논문을 보면은 1000개 질환에 대해서 AUC 0.75 정도로 질환을 예측합니다. 언제 그 질환이 발생할지를 예측합니다. 그게 GPT 2.0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최근에 오픈 AI 뭐 120비짜리 아마 그 오에시스 모델로 웨이트 모델로 오픈 소스 모델로 하면 더 성능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희가 그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개된 그 시계열 데이터, 멀티모달 데이터가 전 세계에 엄청나게 코어트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지금 한 80% 정도 저희가 확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약간 오픈 소스 같은 거죠. 공개된 연구자들을 위해서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고 그 분양받아서 저희가 이제 지금 학습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병원 데이터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제 초고령 사회의 이런 경도 인지 장애, 그러니까 치매 전 단계인데 그걸 예측하고 그걸 둔화시키는 그 인텔리전스 그 앱을 만드는 건데 아마 4.5년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다른 데서 발표할 것 같아서 2.5년 안에 끝내자 우리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속도가 빨라서 이걸 뭐 몇 년 동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2.5년도 길다. 요즘 1.5년으로 땡기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협약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사업들도 아마 그렇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3년, 5년 가면 다 발표돼 버리는 거죠. 다 결과가 다 나오고. 예. 지금 저희가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 쪽에 지금 공개된 오픈 소스 모델을 보니까 한 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매주 2개씩 나와요. 거의. 다 테스트하고 저희 H100 GPU 지금 한 80장 빌려서 지금 테스트하고 이제 학습하고 있는데 보면 근데 쓸만한 게 한 50개. 그 중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실제로 논문에 이게 프린트 논문이다 보니까 실제로 워킹하고 그 논문에처럼 결과가 나오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테스트해서 잘 확인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50개를 저희가 모아놓은 이유는 이게 성능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조그만한 LLM이 아니라 SLM 같은 조그만한 10B 이하짜리 모델인데 어떤 거는 맥북에서 돌아가는 건데 엑스레이도 분석하고요. 환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의사보다 더 친절하게 대화를 잘해요. 그리고 진단율도 꽤 높고 아까 매드젠마 같은 경우는 의사보다 4배 정도 진단율이 높다고 지금 논문이 나올 정도로 이미 의사들이 좀 약간 벌벌 떨고 있어요. 이게 이렇다고 우리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그럴 정도로 이제 그리고 이걸 쓰는 이유는 이게 경량화돼 있고 오픈 소스라서 LLM으로 하면 추론하기는 좋은데 작은 문제들 해결할 때 너무 전기도 많이 먹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GPU 리소스를 많이 먹고 그래서 한 80%는 보니까 SLM으로 대체해도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비용 최적화하는데 이런 SLM을 써서 이제 활용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요.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최적화하는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 마이오르 데이터라고 해서 내가 주민등록번호 넣고 인정하면은 나의 10년치 건강검진 정보, 투약 정보, 3년치 투약 정보, 진단 정보, 병원에 어떤 특정 병원에 내가 진료받았으면 그 정보까지 다 끌어올 수 있어요. 병원이 데이터 안 주면은 그 과징금 이제 때릴 정도로 이제 법이 엄청 강화돼서 이제 모든 데이터가 이제 불러 들어올 수 있는데 너무 많은 방대한 데이터라서 의사들이 이걸 해석을 못 해요. 시간도 없고 3분 진료하는데 이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이걸 해석해야 되고 근데 이제 유전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네틱 카운셀러 에이전트라고 해서 30억 쌍의 400만 개의 변이를 자연어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당뇨병에 취약합니다. FTO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어서 선천적으로 비만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뭐 BMI 지수를 10년치 보니까 몸무게가 유지되는 걸 봤을 때 운동을 요즘 빡시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건강검진 세트 제가 20년 동안 다녀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술 드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근데 이 AI는 다른 거죠. 운동하면 운동하는 줄 알고 건강하게 유지하면 건강하게 유지하는 줄 아는 거죠. 이제 저는 섭섭했거든요. 나 요즘 운동 열심히 하는데 계속 운동하라고 하니까 이제 맥락을 이해하는 AI 에이전트가 나오는 거죠. 나만을 위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래서 각각에 대한 유전 정보, 검진 데이터, 뭐 약물 정보 분석하는 이런 다양한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이걸 멀티 에이전트로 협업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의 어떤 건강 종합 정보를 끄집어내는 그런 시대로 곧 넘어갈 겁니다만 실제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100만 명 개놈 프로젝트라는데 거기서도 이런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건 MCP 프로토콜하고 A2A 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과학자를 아까 유영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자를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관찰하고 문제 정리하고 가설 수립해서 실험 설계 데이터 분석하고 마지막에 드래프트 논문 쓰는 모든 과정을 에이전트화해서 협업해서 일을 하는 것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 분야에도 넓어가지고 저희가 쪼개보니까 70개 정도의 에이전트화 시킬 수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바이러스 전문가, 면역학 전문가, 임상 프로토콜 짜는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저희 회사에 전화를 하면은 석사 2명, 박사 1명 보내주세요 하면 저희가 딱 올려주는 거죠. 클라우드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페르소나 부여해서 이제 필요한 파인 튜닝하고 레고 붙여서 이제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레고나 뭐 에이전틱 레고나 이제 멀티 에이전트 구축하는 어떤 플랫폼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이전트들끼리 통신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통신할 수 있게끔 하고 이 개념은 구글 딥마인드 AI 코사이언티스트가 올해 2월에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소스 코드는 공개 안 하고 그걸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가설 세우고 가설을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엘라스코어가 뭐 한 2, 3천 점 되는 아주 높은 상위 1% 정도 되는 가설을 끄집어내는 것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휴먼 인더 로프로 전문가가 중간중간에 확인하면서 프롬프팅하면서 관리하는 방식이 있고 클로즈 루프 형태로 완전히 자동화해서 수천 개의 가설을 세워서 끄집어내고 이제 실험 파트너가 찾아서 실험을 해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는 게 있는데 수십 개 저희 에이전트 중에 이제 6개가 이제 메인인데 이 제너레이션 에이전트는 수만 편의 논문을 보고 가설을 세웁니다. 제가 일주일에 하나의 가설을 세우기도 힘든데 얘는 하루에도 수백 개씩 가설을 세우고요. 그거를 이제 리플렉션 에이전트가 논리적, 생물학적 타당성을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면 이제 랭킹 에이전트가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를 쭉 매겨요. 엘라스코어 기준으로. 그럼 상위 10% 정도 되는 한 2,000점 되는 그 가설들을 다시 이볼루션 에이전트가 조합을 해요. 그리고 진화를 시키는 거죠. 그럼 2,000점짜리가 5개 모이면 한 2,500점, 10개 모이면 3,000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메타 리뷰 에이전트가 그걸 채택을 하는 거죠. 그 2,000점 이하짜리는 다시 클러스터링해서 플럭시멀 에이전트가 또 점수를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루 종일 일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한번 엔터 딱 치면 14만 원 들어갑니다. 저희 API 비용만. 그래서 저희 GPU 확보한 걸로 이제 오픈 AI로 지금 OSS 모델로 지금 120B짜리로 좀 세팅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아까 뭐 최적화된 그 SML 같은 걸로 최적화하면 아마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럼 단돈 10,000원으로 수백 개의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멀티 에이전트가. 이거 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이 오픈 AI 구글 엔소로픽이 제공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북이었어요. 이걸 저희 동료들이 보면서 이제 과학자를 만든 거죠. 과학자를 진짜로.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합니다. 우리 챗GPT 한 줄, 두 줄 넣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몇 장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스트럭션 하는 거죠. 너는 치매 분야에 20년 동안 연구한 전문가야. 이러면 이제 그런 줄 알고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이제 논문을 볼 때 이렇게 보고 가설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해서 아까 리저닝 가능한 그런 것도 이렇게 인스트럭션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몇 줄로 가능하네 이게. 그렇게 해서 계속 테스트해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 LLM 모델은 엔진이고 실제로 자동차 만드는 건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제
실제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 형태로 복잡한 모델을 만들고 실제로 코그니티브 리졸버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 아까 인지의 비력 관련된 아까 180억짜리 그 아르파 사업에 좀 활용하고 있고 이걸 응용해서 뉴스 팩트 체크하는 것도 만들어서 이제 언론사 대표님한테 들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조선일보 컬럼에 나와 있는 가짜 뉴스를 이렇게 착착착 점수 매겨 0.3점입니다. 이렇게 1점 만점에 이렇게 점수를 매겨요. 이거 5명의 기자가 일주일 해야 될 일을 5분 만에 해결하는 건데 응용할 때도 많은 거죠 이제. 결론은 저희 바이오넥서스는 이런 에이전트를 고도화시키는 작업과 이제 모델들, 그 바이오 맥락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들, 그다음 레거 시스템을 수백 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계속 자동으로 메시 텀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에이전트 붙여서 과학자를 페르소나 부위에서 이 과학자들끼리, 그러니까 바이러스 연구하는 사람하고 식물 연구하는 사람을 서로 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럼 창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실험을 검증해서 SS를 만드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발전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실험 파트너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3단계인데 곧 레벨 4로 이노베이터로 내년 상반기 되면은 갈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안 가면 저희가 먼저 상반기에 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